1944년 한 세대의 남성들이 노르망디 해변을 습격했습니다. 크레아틴이나 운동 전 자극제가 아니라 하루 30센트짜리 정부 배급 식량으로 에너지를 얻은 그들은 오늘날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능적 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약국 선반에 진열된 최고급 단백질이나 값비싼 보충제를 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결은 그들이 살 수 없었던 최고급 스테이크 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린 소박하고 영양가 높은 생존식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첨단 영양과학은 잊혀진 이 전시 주식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가공된 분리 단백질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을 더 효과적으로 촉진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식탁에서 보았던 음식 중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식사가 기억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답변을 읽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체력을 다시 기르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급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최고급 소고기 부위가 해외 최전선으로 배송되면서 고향에 남은 가족들에게는 정육점 주인이 부산물이라고 부르는 고기들만 남았습니다. 현대의 쇼핑객들은 이런 부위를 외면하지만 위대한 세대는 심장이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리바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밀도 높고 검붉은 근육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심장을 갈아서 햄버거와 미트로프에 넣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강력한 생체 에너지 연료 공급원으로 몸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현실을 보면 심장은 평생 단 1초도 쉬지 않고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근육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요구 때문에 심장 조직에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독특한 화합물이 다른 어떤 식품 공급원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들은 세포 내의 작은 발전소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능력을 잃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라는 질환을 자주 겪습니다. 이것이 이른 오후만 되면 팔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극심한 피로의 주요 원인입니다. 소의 심장을 섭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가 재충전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2018년 미토콘드리온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코엔자임 Q10이 근감소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이 보조인자의 수치를 회복하면 노화된 조직의 세포 에너지 생산과 근육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코엔자임 Q10 수치가 높은 노인이 결핍된 노인보다 더 나은 악력과 신체 능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점은 단순한 에너지를 넘어섭니다. 소의 심장에는 심장 박동과 근육 수축력을 지원하는 두 가지 필수 영양소인 타우린과 아연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타우린이 덜 생성되고 식물성 식단에서는 거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타우린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 고기를 식단에 다시 포함시킴으로써 여러분은 노쇠함의 세포적 근본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스테이크처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식감이 거슬린다면 정육점 주인에게 일반 목살과 50대 50 비율로 갈아달라고 요청하세요. 심장에 풍부하고 감칠맛 나는 풍미는 실제로 햄버거나 칠리의 맛을 향상시켜 일반 소고기와 구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평범한 식사를 미토콘드리아 수혈로 바꿔줍니다.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앞으로 나올 삶을 변화시키는 팁을 놓치지 마세요. 군인들의 배급 키트와
노동자 계층 가족의 식료품 저장실에는 종종 그 주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길쭉하고 평범한 통조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최고급 참치가 아니라 풍부하고 저렴하며 군대의 민첩성과 강인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던 자연산 생선인 전갱이였습니다. 그들은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근육이 소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특정 유형의 지방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인들이 동화 저항성이라는 침묵의 적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세포가 단백질에 신호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생리적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닭가슴살을 먹을 수는 있지만 세포막이 경직되고 염증이 생기면 아미노산은 조직을 만드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혈류를 떠돌기만 합니다. 전갱이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를 대량으로 공급하여 세포막에 통합되고 유동성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는 이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연구진은 노인들이 이러한 특정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했을 때 음식에 대한 근육 단백질 합성 반응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오메가3가 스위치를 다시 켜서 노인들의 몸이 젊었을 때처럼 단백질로부터 근육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갱이는 지금 여러분의 찬장에 있을 법한 참치보다 더 나은 장점이 있습니다. 더 작고 수명이 짧은 생선이기 때문에 참치와 같은 대형 포식성 어류에서 발견되는 높은 수준의 수은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즉,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금속 중독의 위험 없이 더 자주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소박한 생선은 비타민 D가 풍부한 몇 안 되는 천연식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는 뼈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2형 근섬유의 기능에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속근 섬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섬유가 먼저 위축되어 낙상과 골절로 이어집니다. 고품질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가 통조림 하나에 결합되어 있어 근육을 보호하는 탁월한 식품이 됩니다.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섞어 참치 샐러드를 만들 때와 똑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따뜻한 식사를 원한다면 파스타 소스에 섞어 강한 풍미를 부드럽고 풍부한 감칠맛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육세포를 민감하고 반응성 있게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2번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단백질 파우더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흰강낭콩, 네이비빈, 은, 공장 노동자부터 보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지탱해준 베이크드 빈 배급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남녀 모두가 지치지 않고 12시간 교대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궁극에 느리게 연소되는 연료였습니다. 우리는 이 주식을 빨리 조리되는 쌀과 인스턴트 감자로 대체하면서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대사적 방어 수단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인들에게 위험한 것은 단순히 근육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내장 지방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를 감싸고 독성샘처럼 작용하여 근육 조직을 적극적으로 녹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뿜어내는 깊은 뱃살입니다. 염증이 근육 손실을 유발하고 이는 신진대사를 낮추어 더 많은 지방 증가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건조된 흰강낭콩은 독특한 수용성 식이섬유 프로필 덕분에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 콩을 먹으면 식이섬유가 소화되지 않은 채 하부 결장으로 이동하여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박테리아는 식이섬유를 발효시켜 단쇄 지방산, 특히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뷰티르산은 혈류로 들어가 근육 손실을 유발하는 전신염증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항염증 화합물입니다. 웨이크포레스트 의과대학의 연구는 5년 동안 참가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수용성 식이섬유 섭취와 내장 지방 감소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10g 증가할 때마다 위험한 뱃살의 축적이 거의 4%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염증성 지방을 줄임으로써 근육 조직에 대한 화학적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흰강낭콩은 포도당을 완만하고 꾸준하게 방출합니다. 노년층의 신진대사에서 지방 축적을 유발하는 흰빵이나 으깬 감자의 인슐린 스파이크와 달리 콩은 안정적인 에너지 곡선을 제공합니다. 노인의 높은 인슐린 수치는 종종 더 많은 지방량 및 더 적은 제지방 조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슐린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얻으려면 시럽이 잔뜩 들어간 달콤한 통조림, 베이크드 빈이 아니라 건조된 형태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화율을 높이고 조리 시간을 줄이려면 밤새 물에 불리세요. 양파, 마늘, 월계수 잎과 같은 향신료와 함께 부드럽고 크리미해질 때까지 끓입니다. 이렇게 조리된 콩 한 컵을 일주일에 3번 수프나 스튜에 추가하세요. 이 간단한 추가가 내부 방패 역할을 하여 염증의 부식 효과로부터 제지방량을 보호합니다. 전쟁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신선한 우유를 군대나 굶주리는 유럽의 사람들에게 수송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때 정부는 무지방 탈지 분유를 보냈습니다. 먼지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수분과 지방이 제거되고 순수하게 농축된 단백질과 미네랄만 남은 영양의 요새였습니다. 오늘날 노인들은 유청 단백질통에 큰 돈을 쓰면서도 오리지널 쉐이크가 베이킹 코너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탈지분유의 마법은 약 80%의 카제인과 20%의 유청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구성에 있습니다. 이 특정 비율은 노화되는 근육을 위한 성배와 같으며 특히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섭취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카제인은 위장의 산성 환경에서 응고되는 독특한 단백질입니다. 이 응고 효과 때문에 카제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분해되어 6조 7시간에 걸쳐 혈류로 아미노산을 꾸준히 방출합니다. 이것은 수면 중의 이화작용 시간대 때문에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잘 때 여러분은 금식 상태가 되며 신체는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근육 조직을 분해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이 야간 분해는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스포츠 및 운동의학과 과학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에 발표된 한 연구는 바로 이 메커니즘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수면 직전에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하면 밤새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피험자들이 자는 동안 카제인의 아미노산이 근육 조직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이화작용 기간을 동화작용 기간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부분이 수분인 액체 우유와 달리 분유를 사용하면 방광을 채워 밤에 화장실을 가게 만들지 않고도 이 단백질을 고용량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유는 근섬유의 실제 수축에 필요한 칼슘의 발전소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칼슘이 없으면 근육이 강하게 수축할 수 없어 근육 크기에 상관없이 쇠약해집니다. 전략은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취침 약 30분 전에 건조 탈지 분유 4분의 1컵을 소량의 물, 오트밀 또는 스무디에 섞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쉬는 동안 근육을 보호하는 서방형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또한 요리할 때 분유를 저어 넣어 수프와 캐서롤을 강화할 수 있으며 맛을 바꾸지 않고도 모든 식사에 단백질 함량을 즉시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비싼 해결책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체는 회복력이 뛰어나며 합성 분리물보다 진짜 음식에서 발견되는 밀도 높고 복합적인 영양소를 훨씬 더 잘 인식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낸 세대의 전략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는 노년기의 활력을 위한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염통, 고등어, 네이비, 빈, 흰, 강낭콩. 분유와 같은 이러한 식품들은 단순한 칼로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신진대사를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미토콘드리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적 도구입니다. 이 식품들은 1943년에도 효과가 있었으며 그 이면에 있는 과학을 이해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번 주에 이러한 변화 중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분유를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 참치 샌드위치를 고등어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 활동 중에 에너지가 어떻게 안정되고 체력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배급식품 중 어떤 것을 주방으로 다시 가져오고 싶으신가요? 과거의 식습관이 현대의 식단보다 우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한 세대에 잊혀진 영양에 대한 이 여정이 식료품 저장실의 주요 식품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현대 사회가 뒤로 하려 했던 역사적 지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존중함으로써 미래를 재건해 봅시다. 역사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다음 심층 탐구가 곧 찾아옵니다.